달봉님 사연입니다. 군 시절 겪었던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열심히 듣고 있는 달봉이입니다. 방송만 듣다가 처음으로 사연을 써보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군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은 실화임을 밝힙니다. 저는 2011년 8월에 입대했고 그해 10월경에 강원도 양구에 있는 모 자주포 부대에 전입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보직은 포병통신이었고 자주포 대대에서 포병 보직이 아닌 비전포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부조리 또한 분과 이외로 심했더랬죠. 각설하고 그 일은 제가 막 상병이 꺾이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야간 새벽 상황실 근무 투입을 위해 새벽 2시경 불침번이 깨우는 소리에 힘든 몸을 이끌며 행정반으로 향했습니다. 충성! 상병 달봉! 행정반에 용무이 쏘았습니다. 달봉이 왔냐? 근무냐? 그렇습니다. 여기 과자하고 주전부리 있으니까 먹고 근무 들어가. 당직 사관이셨던 포반장님이 저를 불러 앉혔고 당직 사관과 당직병 사이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반대편 행정반 문이 열리더니 탄약고 교대 근무자들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직병은 탄약고 근무자들 교대를 위해 밖으로 나섰고 저는 당직 사관님과 남은 과자를 먹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지통실, 여기는 땡땡부대 탄약고 현 시간부로 근무 교대합니다. 통보 이상. 근무 투입을 앞두고 있던 저는 부럽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저와 근무 투입을 해야 하는 후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근무 투입 신고를 하려던 찰나 정면에 탄약고를 비추는 CCTV 화면을 응시하던 당직사관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야, 쟤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야, 달봉아, 탄약고 전화해서 당직병 장난 그만 치고 빨리 내려오라 그래.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 화면을 보았더니 2명이 근무를 서는 탄약고 안에 전방을 주시하는 선임, 후방을 감시하고 있는 후임, 그리고 둘 사이 정면을 주시하고 있는 다른 한 명이 보였습니다. 저도 순간 당직병이 장난치나 보다 하고 탄약고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신보안, 땡땡부대 행정반 상병 달봉입니다. 장난 그만 치시고 당직병 빨리 내려보내시랍니다. 제 말에 탄약고 근무를 서던 선임이 말했습니다. 난 무슨 말이야? 당직병 아까 내려갔어. 그때까지도 화면에서는 3명이 보였습니다. 이에 화가 나신 당직사관님은 전화를 빼앗아 말했죠. 야, 이 새끼들아, 지금 장난쳐? 근무가 장난이야? 그렇게 크게 화를 내셨고 탄약고 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왜 그러십니까? 그만하십시오. 진짜 무섭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CCTV 속 중간에 있던 병사는 뒤를 돌더니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행정반 문이 열리며 당직병과 전 탄약고 근무자 3명이 철수해 행정반으로 들어왔습니다. 충성! 탄약고 근무자 철수했습니다. 저와 당직사관 그리고 후임은 서로 멍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순간 정적이 저의 뼛속을 찌르고 들어오는 동시에 온몸에 털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반에서 탄약고까지는 못해도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당직병과 전 근무자들은 저희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달봉아, 일단 너넨 근무 투입해라. 당직사관님은 그 말을 남긴 채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제 후임은 벌벌 떨며 근무 투입을 했다가 철수 후 일단은 자자라는 생각으로 누웠으나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쉽게 잠이 들지 않더군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샜고 다음 날 아침 점호는 생략한다는 당직사관님의 방송과 함께
저를 찾으셨습니다. 행정반으로 가니 당직 사관님이 말했습니다. 달봉아, 어제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땡땡 일병 입단속 잘 시키고 일단 작은 무전기 하나 들고 오늘 작업하고 있어. 내 행보관님께 보고드리고 필요하면 무전할게. 그렇게 근심 가득한 얼굴로 나가셨습니다. 오후 과업이 시작될 무렵 무전이 왔습니다. 달봉 선생님, 행정반에서 찾으십니다. 그렇게 행정반으로 달려갔더니 행보관님이 계셨습니다. 충성, 상병. 야 달봉, 너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있는 그대로 말해. 화가 잔뜩 나신 듯한 행보관님의 말이 제 귓속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고, 한참을 땅만 바라보시던 행보관님은 전날 당직사관이었던 포반장님과 저에게 여기서 대기하라는 말씀만 남기신 채 어디론가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가량을 대기할 무렵 행보관님은 PX에서 사온 과자와 냉동식품, 소주 한 병, 그리고 취사실에서 방금 해오신 듯한 튀김 몇 가지를 담은 봉지 2개를 들고 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예쁘게 그릇에 세팅해. 그렇게 말씀하시곤 다시 나가셨습니다. 어리둥절했던 저와 포반장님은 그 음식들을 접시에 가지런히 세팅했고, 이내 다시 들어오신 행보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들고 따라와라. 그렇게 탄약고로 올라가는 길목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옛날 야외 화장실, 그 맞은편에 있는 팔을 쭉 뻗은 소나무 앞으로 저희를 끌고 가셨습니다. 어리둥절한 저희는 멍하니 서 있었고, 이내 행보관님은 음식이 올려진 일회용 접시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소주 한 잔과 담배 한 대에 불을 붙여 그 소나무 앞에 내려놓으시곤 한참을 멍하니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2번 하시고 입을 여셨습니다. 부대 차렷. 고인에 대하여 받들어 총! 그 말에 저희는 본능적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저와 간부님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 무언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고인에 대한 묵념과 고수례를 끝으로 다시 행정반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행보관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저희에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처음 행보관님이 저희 대대에 하사로 인간하셨을 때 병사들과는 정말 동네 형 동생처럼 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당직 근무를 서시던 날,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었죠. 옛날엔 탄약고 CCTV가 지금처럼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포대 내에서 확인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약고 근무를 설 때면 선임들은 후임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구타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도 모 병장과 모 일병을 함께 근무에 투입시키셨고, 시간이 지나 근무 철수를 하는 모 일병의 얼굴이 너무 좋지 않아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생활관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성격도 밝고 선임 간부할 것 없이 넉살이 좋던 병사라 그냥 단순히 고민이 있나 보다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다음 탄약고 근무자들을 투입시키던 당직병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마치 보면 안 될 것을 보았다는 표정으로 뛰어와서는 말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당직사관님, 모일병이... 그 소리에 뛰쳐나가 탄약고를 향해 올라가셨는데, 그 소나무에 몇 시간 전에 근무 철수를 했던 모일병이 군화끈에 목을 매어 자살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 모일병은 사망한 후였고, 대대는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참, 군법이란 게. 그 구타 및 가학행위를 했던 사수 모병장은 만창, 즉 영창 15일로 끝나고 당시에 당직 사관님이셨던 행보관님은 징계를 먹은 후 밖으로는 이 이야기가 나가면 절대 안 된다며 급히 이를 마무리 지었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군대 적응을 하지 못한 병사의 우발적 자살로 마무리 지어졌답니다. 그 뒤로 행보관님은 자신이 병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어 매우 힘들어 하시다가 이 일을 접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셨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만두고 나가버리면 결국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차라리 총대를 매자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병사들을 미친 듯이 잡았다고 하셨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훈련 중 야외 화장실을 이용하던 병사들이 귀신을 보았다, 또는 탄약고 근무 중 총을 든 미상의 병사를 봤다는 등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행보관님은 이건 군생활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하시며 그때부터 매년 그 소나무 앞에서 제사도 지내주고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하시더군요. 아직까지 제사를 지내준다는 말이 대대장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이참에 그 소나무를 베어버리자는 말까지 나와 전기톱, 곡괭이, 삽 등등 갖가지 도구를 이용해 그 소나무를 없애려고 할 때마다 방금 전까지 잘 되던 새 전기톱이 고장이 난다든지 곡질을 하던 곡머리가 날아가 병사의 팔이 부러지는 등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 그 나무를 벨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십 년의 세월 동안 행보관님 혼자서 제를 지내시며 넋을 기리셨고, 이제는 행보관님도 저녁을 앞두셔서 잠시 소홀해지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하시며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한참을 듣던 저희는 아니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포대 및 각 포대 탄약고 탄약들은 대대 탄약고로 옮기게 되었고, 탄약고 초소 역시 모두 허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전역하는 그날까지는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까지도 최전방 그리고 후방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있기에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몸 건강히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첫 사연이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해서 쓰다 보니 횡설수설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